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프린스퍼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브라이언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제가 좀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자기 주도에 대한 착각입니다. 보통 부모님들께서 우리 애는 자기 주도가 잘 안 돼요. 라는 말씀들 자주 하시고, 우리 애는 자기 주도가 안 돼서 학원을 보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교육 현장에서 사교육 현장 혹은 공교육 현장에서 느낀 내용들을 좀 차근차근 말씀드리고 이 영상이 좀 시청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기 주도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무언가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을 해서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의 이유가 뭘까요? 물론 습관이 안 되고 혼자서 공부하지 못하고 매번 학원이나 어떤 개인 교습에 의존하고 부모님의 잔소리에 의존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가장 여기서 핵심은 네, 화면에도 나올 텐데요. 바로 문해력, 독해력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되어 있는 글을 읽어 혹은 영어로 되어 있는 글을 읽어라고 했을 때 그 지시사항이 한국어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한자어라든지 기타 다양한 어려운 그 어휘들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요즘 세대들은 사실 인스타 쇼츠나 혹은 릴스 이런 것들에 대단히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모를 때 그냥 빨리 넘겨버려요. 그 상황에서 이게 어떤 느낌으로 해석이 되고 또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 이유로 이런 행동을 하고 말을 했는지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그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문해력과 독해력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못하니까 학원을 보내는 건데 그러면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라고 했을 때 사실 현실적으로 이미 습관이 잘 안 잡혀 있는 학생들은 하기가 힘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저도 촬영을 하고 있지만 저는 학창 시절 방송부에서도 일을 했었고 네, 그리고 그 교내에서 아나운서도 있었고 한국어 아나운서, 영어 아나운서도 다 오랜 기간 동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되게 저의 커리어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연습을 하고 그리고 학원도 다니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 서거나 남들 앞에 얘기하는 게 전혀 떨리거나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애한테 자, 너 카메라 잡고 한번 얘기해봐라고 하면 말하기 훈련이 돼 있지 않은 학생들은 굉장히 기겁을 하고 힘들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를 잡으라라고 하는 것이 자기주도라면 이 자기주도는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자기 객관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생의 학년과 현재의 레벨을 통해서 어, 거기에 맞는 내용의 교재라든지 어떤 대화 혹은 설명이 맞춤식으로 들어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화면에도 자기 주도에 대한 착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가장 큰 이유가 자기 주도하면은 그냥 우리 애는 게으르고 스스로 안 되고 억지로 끌려가야 한다라는 그런 군대식 스타일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 문해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독해력이 안 되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죠. 예, 요즘 들어서 아이들한테 우왕좌왕하다, 혹은 설왕설래하다, 뭐 옥신각신하다 이런 얘기를 수업 시간에 썼는데 그 내용을 문맥으로는 느낌상 알지만 거의 모르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책을 항상 가까이 하고 그리고 어떤 짧은 매체 우리 도파민만 분비하고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조금 노출을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음,
나는 가정에서 해줄 게 없다. 그냥 학원을 보내고 그냥 학원에 맡길 뿐이다. 사춘기 때문에 나는 힘들다. 이런 분들도 되게 계시는데, 사실 그 생텍쥐페리가 이런 말을 했죠. 그 정말로 배를 만들려거든 배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지 말고 배 너머에 보여 있는 저 먼 바다를 동경할 수 있게끔 해라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책은 보지 않지만 디스패치 아시죠? 연예인 가십성 기사라든지 어떤 굉장히 화제성 있는 그런 글들은 읽습니다. 왜 읽을까요? 그것은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읽으라고 권장하는 그런 뭐 양질의 도서, 우리 소위 말하는 양서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재미없게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재미있게 바꾸어 주는 이제 국어적 표현으로 빌리자면 다소 각색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수업에서의 각색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직접 느껴보고 실패도 해보고 그리고 어눌한 발표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성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두에서는 제가 자기주도에 대한 착각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잠시 화면 전환하고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화면 2탄입니다. 바뀌... 왼쪽에 있는 영어 지문을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어떤 제가 그동안 지도하면서 가졌던 생각을 바탕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 문제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일단 영어를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In the post-World War years after 1945, unparalleled economic growth fueled a building boom and a massive migration from the central cities to the new suburban areas. The suburbs were far more dependent on the automobile, signaling the shift from primary dependence on public transportation to private cars. Soon, this led to the construction of better highways and freeways and the decline and even loss of public transportation. With all of these changes came a 빈칸 of leisure.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가볼게요. As more people owned their own homes, with more space inside and lovely yards outside, their recreation and leisure time was increasingly centered around the home, or at most the neighborhood. One major activity of this home-based leisure was watching television. No longer did one have to ride a trolley to the theater to watch a movie. Similar entertainment was available for free and more conveniently from televi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토론이나 영어 회화 시간이 아니면 이렇게 읽을 일이 없죠. 입은 그냥 다물고 공부하는데 이런 겁니다. 자기 주도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자기 주도는 일단 보는 순간 잠이 와요. 그리고 숙제니까 해야 돼. 학원에서 내줬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일단은 마인드의 문제.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경우 첫 번째 단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unparalleled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처음부터 긴장한단 말이지. 밑에 보면 유례 없는. 그런데 만약 유례 없는이라는 말을 모른다면 이게 자기 주도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나는 영어도 모르는데 국어도 몰라.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국어 사전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fuel이 나왔는데 fuel은 내가 아는 연료야. 근데 여기서는 도대체 뭘까? 제가 나중에 음성 파일로 설명드리는 거 쭉 드릴 거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migration, suburban, signaling 뭐 이런 기타의 단어들. 그리고 문장 구조적인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thus 이 부분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래도 좀 길잖아요. 중학생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여기에는 ing가 붙은 것을 또 문법적으로 분사구문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고 또 그걸로 적용시켜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힘들면 결국 자기 주도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설명을 듣는 건 맞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 주도는 이거예요. 선생님, 제가 왼쪽에 있는 글을 봤는데 오른쪽에 적혀 있는 관점에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난 안 되나 봐라고 해서 자존감이 하락하는 학생들도 많이 봤었고요. 글이 왜 이렇게 길지라고 해서 역시 나는 안 돼. 이런 부분들은 결국 후천적으로 다 극복할 수 있는 거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세 번째는 간혹 가다가 나오는 겁니다. 배경 지식적인 관점입니다. 글 자체가 가진 어려움 때문이에요. 수능에서는 그 음악에 관련된 얘기, 철학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내용 자체는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내용을 보더라도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역시 공부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집중력입니다.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보고 싶다거나, 요즘 그런 학생들 많죠. 그 다음에 친구랑 뭐 축구 UEFA 16강전을 너무 보고 싶다. 그래서 막 들뜨고 설렌다. 치킨 시켜놓고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데 문제는 아무 말 없이 이 지문만 자 제가 이제 지어볼게요. 딱 이렇게 했을 때 이 지문만 보고 집중할 수 있는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될 정답을 한번 찾아본 뒤에 댓글에다가 정답을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글의 주제를 그리고 글을 읽었잖아요. 그러면 꼭 마지막에 해야 될 거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네. 자, 제가 한번 써볼게요. 써볼게요. 네. 이 글의 주제와 핵심은 그리고 이 글을 쓴 목적은 뭘까라고 하는 이 부분과 그리고 모르는 단어 정리하고 노트에 하나하나 정리하고 그냥 눈으로만 공부하는 학생들 되게 많은데 그런 학생들은 사실은 살아온 스타일 자체가 좀 게으른 학생들이에요. 수학이나 과학을 잘하는 학생은 머리가 좋은 학생들이고 어학을 잘하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을 제가 이걸 이렇게 해드리고 이 정도로 딱 보여드리고 음성 강의를 드릴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라디오 방송을 듣듯이 여러 번 이 강의를 음성으로 들어도 좋습니다.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읽어볼게요. In the post-World War II years after 1945, unparalleled economic growth fueled the building boom and a massive migration from the central cities to the new suburban areas. The suburbs were far more dependent on the automobile, signaling the shift from primary dependence on public transportation to private cars. Soon, this led to the construction of better highways and freeways and the decline and even loss of public transportation. With all of these changes came a blank of leisure. As more people owned their own homes with more space inside and lovely yards outside, their recreation and leisure time was increasingly centered around the home, or at most, the neighborhood. One major activity of this home-based leisure was watching television. No longer did one have to ride the trolley to the theater to watch a movie. Similar entertainment was available for free and more conveniently from television. 자, 1차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이 영어 발음을 듣고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고 빈칸까지 예상이 된다면 상당한 수준, 거의 그 원어민에 준하는 그런 듣기 실력과 리딩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내용을 눈으로 봐도 만약 모르겠다면 결국 독해 실력이 어휘 실력이 부족한 부분이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1945년 이후 우리 광복이 있었던 해네요. 바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말입니다. 그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팬맨과 리틀보이가 떨어지면서 결국 일본이 항복을 했죠. unparalleled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굉장히 그 고급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유례가 없는 이란 뜻입니다. 유례 없는 경제 성장이고요. 우리가 fuel이라는 단어는 명사로는 연료인데 동사로는 연료를 공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불이 타고 있는데 거기에 장작을 넣어. 이게 바로 fuel이거든. 혹은 불이 나고 있는데 거기에 기름을 부어. 그게 fuel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안 좋은 뜻으로 쓰면 부추기다가 되고 좋은 의미로 쓰게 되면 격려하다가 됩니다. 네, 연료라는 뜻이 알겠죠? 그래서 빌딩 붐입니다. 건축 붐입니다. 이 붐이라고 하는 것은 활황이에요. 활황. 경제가 불황이다, 화랑이다라는 얘기하죠. 예, 그래서 건축 붐을 일으켰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상당한 이주를 부추겼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From A to B가 보이죠. 네, 바로 도심에서 도심에서 결국 suburban이라고 하는 것은 교외의 즉 외곽 지역이에요. 수도권으로 치면은 이제 경기도 쪽이나 여기서 출퇴근한다. 그럼 경기도가 외곽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The suburbs were far more dependent라고 돼 있으니까 당연히 교외 지역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통수단, 자동차에 더 많이 의존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분사구문이 나왔어요. 이것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은 넌지시 암시하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외 지역은 거기서 살려면 자동차에 더 많이 의존해야 되는데 이 말은 shift입니다. 컴퓨터에서 shift 키를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1 위에 뭐가 있죠? 물음표. 2 위에 뭐가 있죠? 골뱅이. 우리 at이라고 표현하는 거. 3 위에는 샵이 있습니다. 변화합니다. 그래서 shift는 변화라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도 from A to B가 나왔죠. 예. 바로 public transportation이라고 돼 있으니까 대중교통에 대해서 주로 의존했다가 이제는 바로 자기 개인용 차에 의존하게 되는 결국에는 그 쉬프트, 우리 보통 패러다임 쉬프트라는 말을 하는데 어떤 의식의 전환, 변화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Soon, this led to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그 글을 앞에 나왔던 글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차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차가 생긴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이어졌냐면 하이웨이입니다. 네,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되고 freeway, 네, 바로 초고속도로, 독일로 치면은 뭐 아우토반 같은 그런 게 필요한 거고, 그리고 디클라인은 감소가 되겠죠. 물론 디클라인에는 거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바로 대중교통이 감소하거나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같은 게 없어지고 지하철이 없어지고 결국에는 이제 뭡니까? 물론 이때는 지하철이 없었겠죠. 그죠? 네. 다음. 모든 이러한 변화와 함께 뭐가 왔냐면 여가, 리저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쓰는 외래어에서 여가라는 뜻입니다. 레저라고 하죠. 여가의 빈칸이 이루어졌다. 그럼 당연히 빈칸을 알기 위해서는 그 뒤를 가야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공간을 안에서 보내고 바로 사랑스러운 마당이죠. 결국 내부 공간은 더 넓어지고 외부 정원은 아름다운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쉬고 하는 여가 시간은 어디에 집중돼요? 더 집이나 혹은 at most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인 뜻은 기껏해야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많게 얘기한다 해도 결국 그 주변 이웃, 왜냐하면 집이 너무 좋은데 밖에 나가겠어요? 집순이 집돌이가 되지? 그 말입니다. 그럼 느낌이 오네요. 보기를 한번 볼까요? Downfall, uniformity, restoration, privatization, customization. 결국에는 이런 명사화되어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Downfall은 로마 제국의 멸망 혹은 몰락. Uniformity. 자, 유니폼이라는 단어는 스쿨 유니폼 뭐예요? 결국에는 이제 일관 획일적인 거죠. 통일성. Restoration. 불에 타 버린 것을 재건하거나 결국 복구하는 거. Privatization. 사유화라는 뜻입니다. 사유화. 예를 들어서 뭐 코레일, 그 KTX를 사유화한다. 혹은 이러이러한 기업을 사유화한다. 그거 말입니다. Customization. 맞춤식으로 하는 겁니다. Customization. 알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소유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휴가를 결국 집 같은 곳에서 학원 근처에서 보낸다라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음, 이렇게 가정에 기반한 여가의 한 가지 주요 활동은 뭐 하는 거였어요? TV 시청하는 거였고요. 더 이상 영화 볼 필요도 없고요. 전철 타고 극장까지 갈 필요도 없고, 예. 그리고 유사한 오락물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무료로 그리고 더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게 되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가도 버스를 타고 어딜 가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정한다. 그걸 바로 사유화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문제 풀었지만 끝났다, 정답 맞았다가 아니라 여기서 어떤 문법이 나왔고 내가 모르는 단어는 뭐가 있으며 그리고 1945년 이후에 이런 게 정말 있었나?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나도 태어나기 전에 시절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산업혁명, 우리가 industrialization이라고 얘기하죠. 산업혁명 이후에 결국에는 이제 생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뭐 공기 질도 안 좋아지고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면서 인구가 과밀화가 되고, 예, 그로 인해서 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산업혁명 시절 때 나왔던 소설이 올리버 트위스트죠. 네, 올리버 트위스트. 그 시대를 이제 그 찰스 디킨스가 조금 풍자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처럼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얘기가 나왔으니 1차 세계대전 얘기로 가보면 1차 세계대전 때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무기를 엄청 많이 팔았죠.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러면서 막대한 부를 이루어서 결국에는 월가가 성장하게 되고, 네, 그리고 그 Lost Generation, 네, 잃어버린 세대라고 해서 여러분 많이 잘 들어보셨겠지만 그 뭐가 나왔습니까? 위대한 개츠비. 예,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도 나오게 됐죠. 그리고 그 소설에서 의미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삶의 공허함, 과연 부라는 것이 진정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음악, 그 다음에 미술, 그 다음에 종교, 그 다음에 문학, 여러 가지 그런 사조가 있단 말이에요. 예, 사조 참지 말고, 예, 이런 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지금 단계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예,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능 통해서 이 정답 몇 번이야? 이 정답 몇 번? 왜냐하면 수능에는 주관식이 없잖아요. 객관식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넓혀야 결국 역설적으로 이 수능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좀 각설하고 공부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야지만 진짜 공부가 돼요. 숙제가 주어졌다고 해서 내가 이 문제를 10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다다닥 한 5분 10분 만에 풀고 다 했다라고 얘기하면 결국에는 잔소리를 어른들은 하겠지만 자기한테 비해가 되는 거예요. 이 최첨단 AI 시대에 AI를 능가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각을 더 고도화하고 제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침대에 있는 사람들은 당장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뛰세요. 네, 좋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하시고 이해가 다 되었으면 완료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